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돼요. 자, 137페이지 F형 할 차람이죠? 자, 엑셀 실행해서 볼게요. 열개 눌러서 예, 화면 열어 드릴게요. 최신 기출문제 02번이죠? 02번. 기본작업 1번은 입력하는 문제고요. 기본작업 2번은 서식 설정하는 거고, 기본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 거는 거,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 거는 거 이런 거고요. 그게 이제 기본작업 1, 2, 3 세 가지 문제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작업 40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작업에 들어가면은 분석작업이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데이터 통합 기능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으로 들어가면 매크로 작업 10점짜리 하고 차트 작업 10점짜리 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입력 작업은 제외하고요. 2번 작업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A1부터 G1까지 블럭 잡아서 셀 병합하고 글꼴은 HY 견고딕 크기는 18 중고딕이네요. HY 중고딕.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행높이 하셔도 되고요. 네, 오른쪽 눌러서 행높이 하셔도 되고 30 여기있게 잡았나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A3서부터 G3 항목의 이름들은 셀 스타일에 가서 제목 및 머리글 에 가서 제목 4 그 다음에 F4부터 F19까지는 이름 상자에 연락처 그 다음에 얘들은 블럭 잡고 골뱅이 하면 자체 데이터 글자를 골뱅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따옴표 열고 골뱅이 소문자죠. 코참.net 코참.net이 상공회의소예요. 저기 이거 골뱅이를 주시는 거죠? 요거요? 이거는 거기서 집어넣으라는 메시지고 앞에 있는 골뱅이는 요거 HDY79 뭐 이 글자라는 뜻이고 이 골뱅이는 따옴표를 넣어야죠? 따옴표를 안 하면은요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할 땐 따옴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영문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따옴표를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안 해도 무방한데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우리가 뭐 이런 M이라는 코드 같은 거 있거든요. M이라는 코드 같은 걸 넣어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골뱅이 M 같은 걸 쓰라 그러면 M이 이상한 코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따옴표 안에다 써야만이 M이 찍혀 나오거든요. 그냥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가 골뱅이 코참.net라는 거를 넣어줘라. 그러면 이렇게 뒤에 코참.net이라는 게 메시지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A3부터 G19까지는 가운데 맞춤 하랬나요? 모든 테두리 넣어주고요. 그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기본적으로 3번은 뭐 하는 거죠? 고급 필터 거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금 내용이 와인 수입 업체라는 표에서 구분이 화이트래요. 그렇죠? 레드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A 24번째다 붙이고, 판매량이 2만 이상. 레드 이거 그랬으니까 같은 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갖고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에 있고, 복사 위치는 28번째고, 여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단순한 문제죠. 그렇죠. 좀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가 안 되시거나.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뭐. 자, 보시면은 구분이 레드이고, 판매량이 그거 나갔다 2만 이렇게 돼 있죠. 판매량이 이고 했으니까 같은 줄에 들어간 건 맞죠. 그렇죠? 보고 필터에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조건 범위, 복사 위치는 28번째. 여기까지 이상이 없나요? 확인 누르면 아까는 이상하게 썼네요. 제가 아까 2000이라고 썼나? 그럼 아까는 제가 2000이라고 썼나봐요. 2000. 이만이라고 쓰니까. 자, 그 다음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해보셔야 돼요. 1번 문제 2서부터 5번 문제까지 한번 해보시고 제가 거기 있는 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작. 1번 문제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니까 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LOOKUP을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왼쪽에 한 글자를 써야 되니까 레프트를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VLOOKUP 레프트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어디에서 이쪽 표에서 F4번께 누르고 콤마 2 판매가가 두 번째 거죠. 콤마 0 그렇죠. 0 그러면 이거랑 8,000원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우리 해설은 책에 보시면은 답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보세요. 이건 뭘까?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워크데이가 나왔어요. 워크데이. 이데이트 데이스 360 워크데이 근데 이데이트는 뭐예요? 이데이트는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수를 나타내는
개월수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데이스 360은 뭔지 아시죠? 데이스 360은 날짜와 날짜 간게 계산하는 건데 날짜 하나밖에 없잖아요. 날짜와 날짜 간의 간격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데이를 써볼까요? 워크데이. 워크데이는 뭐라 그래요? 특정 일의 시작 전이나 후의 날짜 중에서 주말의 휴일을 제외한 즉 평일수를 2001에서 시작해서 4일간 지나면은 그 중에 토요일 일요일 낀 거는 빼고 언제 출근하냐 이거죠. 이거 같은데 이날 시작을 해서 이 기간만큼 3일 여기 며칠간 일하는 거죠. 헐리데이는 굳이 안 써도 돼요. 헐리데이는 옵션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다 안 나와요 지금요.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4월 1일날 무슨 요일인지 몰라도 이날 시작하면은 4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그 사이에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나 봐요. 날짜 계산하는 거. 여기는 워크데이 밖에 없겠지 뭐. 예. 이건 뭘까요? 3번 문제는 뭐 공식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총 휴가일수가 16일이 돼요. 16일에서 15일을 빼래. 각자 사용일수를 빼래. 그 수가 8일 이상이면 그러니까 는 if 여기가 아니지 밑에다. 는 if 여기에서 얘는 F4번키 눌러야 되겠죠. 동떨어지네니까 빼기 요 왼쪽에 있는 사용 일수가 이 결과가 요거에서 요거 뺀 값이 얼마? 크거나 같다 8이면 8일 이상이면 뭐래요? 휴가 독촉하래. 제발 휴가 좀 가시오 이거지. 아니면 또 물어보래. if 여기에서 빼기 왼쪽 사용일수. 제 키보드로 왼쪽을 갔어요. 이것이 며칠 이상이면 4일 이상이면 8일 미만 4일 이상이니까 아까 8일 이상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8일 미만은 물어볼 필요 없다고. 다 8일 미만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4일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 권장 그것도 아니면 공백. 그럼 뭐 얘는 하루밖에 없잖아. 하루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독촉 권장. 나머지는 휴가 많이 쓴 사람들이죠. 답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4번 문제가 처음 나오는 문제 같아요. 여기서 닉네임이 뭐예요? 요게 닉네임이죠. 러브99. 즉 골뱅이서부터 나타나는 거는 서버명이니까 앞에 있는 게 닉네임이죠. 그렇죠. 아이디죠. 아이디야. 쉽게 말해서 닉네임이 아니라 아이디 같은데. 그러면 MID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가야지. 그러니까 는 MID 이 글자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몇 개까지냐 이거지. 몇 개까지. 몇 개라는 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몇 개가. 예. 근데 무슨 함수 쓰랬어요? 무슨 함수? 서치 함수 쓰라 그랬죠. 서치 함수가 헷갈리실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자, 옆에다 서치 함수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는 서치 찾고자 하는 글자가 뭐냐? 이 글자죠. 요 글자에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찾는 거죠? 아니지. 찾고자 하는 글자는 이건 아니지. 골뱅이지. 골뱅이.
골뱅이를 찾는 거지. 어디에서? 이 글자에서. 근데 스타트 넘버가 있어요. 스타트 넘버. 스타트 넘버를 지정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7번째 있네.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있네. 그렇죠? 자, 지금 골뱅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서치 골뱅이를 찾아라. 어디에서? 전자우편 주소 안에서 골뱅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이거지. 사실은 뒤에 컴마 1이라고 써 있는 건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찾는 거지. 만약에 10번째부터 찾아라 그러면 10번째에는 골뱅이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는. 근데 이건 안 써도 상관없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몇 개를 잘라야 돼요? 6개죠? 그러니까 는 MID 이 글자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6개 잘라야죠. 6개라는 말은 요 글자보다 한 개 작은 거죠. 그럼 얘도 7개까지 자르면 되고 5개 자르면 되고 4개 자르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L16이라는 것이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서치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시 공식으로 푼다면은 메모장에 가서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좀 얼떨떨해요. 우리가 많이 복습을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 글자에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좀 생소하시죠? 아무래도 생소하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직접 써볼까요? 는 MID 괄호 열고 오른쪽에 있는 전자우편 주소에서 첫 번째 수로 시작해가지고 6개를 잘라야 되는데 골뱅이가 7번째 있으니까 그 골뱅이가 나오는 글자 전까지만 자르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까지만 자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치 골뱅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이거죠. 어디에서? 오른쪽에 있는 전자우편 주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빼기 1 한 것만큼 해라 이거죠. 이거는 좀 정신없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공식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막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빼기 1도 나오고. 빼기 1의 의미는 모르는 건 아니야. 아까 수작업으로 계산해 보니까 골뱅이가 7번째 있었거든. 골뱅이가 7번째 있으니까 6번째까지가 닉네임으로 써야 되거든. 옆에다가 이렇게 해도 틀린 건가요? 옆에다 따로 써가지고 얘를 인용하는 거? 네. 틀린 거죠. 여기다 답을 쓰라 그랬는데 여기다는 쓰는 게 없잖아요. 여기다 쓰는 게 없는데 굳이 여기다 막 뭐라고 메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쓰고 인용을 해서 넘겨주면 괜찮은데 여기다 뭘 남겨놓으면 안 돼. 엉뚱한 데다 뭘 남겨놓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아까는 이거를 따로 출력했잖아요. 이렇게만큼 따로 계산해서 넘겨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의 함수식으로 바꿔놔야 된다고. 우리 답에는 그 142쪽에 보면 여기가 컴마 1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으니까 컴마 1 처음 글자서부터 찾아라 이거. 여기서부터 골뱅이 찾았다. 7번 만에 찾았다 이거지. 네, 그렇게 찾는 건데 7번 만에 찾았으니까 하나를 빼서 6개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자르는 것이 닉네임이니까. 그래서 나온 공식이라서 조금은 생소한 함수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서치가 실제로 시험에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한 적은 없었던 거로 기억나요, 제가. 네. 자, 그 다음.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가 어디 있어?
아, 왼쪽에 있구나. 여기 남자, 여자, 남자가 있는데 남자들에 대해서 영어 점수의 평균 점수를 구하래. 영어 점수의 평균 점수를. 무슨 함수? average if. 트렁크는 뭐예요? 소수점이야 자르는 거예요. 소수면 잘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는 트렁크 average if. 범위는 어디? 남자 여자가 되는 데가 범위가 되죠. 왜? 조건이 남자니까 조건이 들어가는 데가 범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평균 구한 범위는 영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써주면은 몇 점 하고 나오는데 요 뒤에다가 몇 점이라고 쓰려니까 앰퍼샌드 점자 붙여야죠. 그렇죠? 점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남 대신에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으면 여기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 클릭해도 되고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딴 데다 쓰고 클릭하면 안되고 여기다 쓰면 안되고 여기다 아무데나 이 동네 거는 건드려도 돼요. 직접 남이라고 쓰셔도 되고. 지금 이 함수 중에서는 그 1번 함수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었고 우리가 평상시 보던 함수고, 두 번째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좀 생소하게 나온 거고요. 어려운 거는 아니었는데 생소했던 거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동안 쭉 했던 거죠. 뭐 if 두 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4번이 헷갈린 거지. 서치에서 뭐 마이너스 1 하는 관계식을 성립하다 보니까 왜 1을 뺐느냐 하는 거. 골뱅이라는 글자가 7번째까지나 7번째 있으니까 그 전까지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빼줬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수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조금은 생소했었고요. 5번 문제는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분석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결과치에다가 블럭을 잡고 통합, 그 다음에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으로 바꿔야 되겠죠? 평균 구하는 거예요. 첨부 영역에 월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추가 눌러주고 첫 행과 왼쪽 열. 아까 제가 선택을 하는 바람에 체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첫 행이라고 뭐죠?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왼쪽 열이라는 건 뭐죠? 경복궁, 청경궁, 덕수궁, 청덕궁, 운영궁이라고는 이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취합해서 평균을 내라 하는 거죠. 평균이 딱 나오죠. 단순해요. 사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시나리오 한번 가볼게요. 아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나리오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커말 합격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B 6번째 셀 생산량인가 봐요. 판매가라고 이름 쓰고요. B 7번째는 판매량이라고 쓰고요. 고치래요. 그렇게 다 이름을. 그 다음에 2의 7번째는 순이익 총액이라고 쓰래요. 순이익 총액이라고 쓰래요. 예. 그러니까 세 군데다 이름을 쓰라고 돼 있어요. 세 군데다가. 근데 연락처도 하나 들어가 있나 봐요. 뭐가? 연락처는 뭐 여기 시험 문제에 일단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연락처 아까 쓴 거. 이거 아까 우리 썼던 거 연락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하는데, 판매가
판매량 증가. 그리고 두 가지 셀이죠. 판매가와 판매량이라고 하는 판매가와 판매량 두 가지 셀을 선택을 해줘야 돼. 두 개를. 그리고 하나는 8만원, 하나는 9천원. 그리고 하나 또 시나리오 하나 추가하는데 판매가 판매량 감소라는, 판매가 판매량 감소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변경셀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확인. 그리고 7만원에 7천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변동이 되면은 판매 금액도 변동이 될 거고 순이익 총액도 변동이 될 텐데, 이때 순이익 총액만 갖고 따져봐라 이거죠. 순이익 총액만 따져봐라.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예, 분석 작업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필기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이제 필기시험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이것도 기억하세요. 요 결과를 딱 보여줘요. 시험 문제에서. 이때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는 두 가지죠. 요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기본 값이니까 이건 아니고,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약은 끝난 거죠. 그렇죠? 자, 매크로 한번 해볼까요? 평균 매크로 만드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평균값 계산하는 거 하나 있네요. 그렇죠?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여기서 평균 이렇게 눌러도 평균은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는 에버리지라고 쓰고 블록 잡아가지고 얘를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뭐라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면은 탁 평균이 나오게끔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A3부터 F3까지 얘들을 강조색 3 셀 스타일에 가서 예, 강조색 3 얘를 작동시키게끔 하는 게 하나 있네요. 예. 그럼 만들어 보죠. 뭐 먼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H3부터 I의 5까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쓰래요. 평균이라고 쓰래요. 그래서 이 평균을 딸깍 클릭을 하면 얘가 착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나는 만들겠다 이거죠.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는 새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그대로 지정할 거고요. 자, 이렇게 블록 잡아서 여기 가서 평균 직접 계산해도 돼요. 뭐라도 계산하면 됩니다. 이대로 두셔도 되고, 보기 좋으라고 그냥 A 첫 번째 클릭해도 되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아니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기록 중지는 있습니다. 예. 중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착각 하고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H8부터 I의 10까지인가요? 여기다가 뭐라고? 서식이라고 쓰래요. 서식. 그래서 이 도형을 딸깍 누르면 여기는 제목줄이 바뀌는 거죠. 자, 매크로를 지정할 거고요. 서식이 없으니까 기록을 할 거고요. 서식 매크로. 자, 첫 번째 줄 블록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3.
이대로 줘도 되고 보기 좋으라고 첫 번째 클릭했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개발자 가서 기록 중지 하셔도 되죠. 예. 자, 그러면 요거는 색깔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서식 누르면 바뀌었죠? 이렇게 이거 아니다. 여기다가 막 바꿔놓고 서식 버튼 누르면 제대로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 정확히 했으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5점짜리 두 문항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댁에 가셔서 꼭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볼 때는 쉬울 것 같은데 해보면 또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잘 되면요 잘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데 여기 맥이 안 풀리면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차트 볼게요. 접수번호라고 하는 파란색을 없애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단 그것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 차트 도구 디자인 계열에 가셔서 데이터를 선택해서 여기는 접수번호를 제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 여기에 접수번호라는 계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키보드로 딜리트 키 눌러도 사라져요. 자, 보세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접수번호를 우리가 제거하는 연습도 해봤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나 가시면 여기 차트 영역 말고 접수번호 계열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접수번호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요 진료비나 주사비는 보이는데 접수번호랑 계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하는 항목에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밑에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냥 키보드로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예요? 데이터 선택에 와서 접수번호 선택하고 제거하면 편하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얘를 범위를 다시 잡으시면 안 돼요. 다시 잡으시면 얘는 제거하라 그랬잖아. 범위를 재조정하란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제거하라고 그럴 땐 제거만 하면 되지, 내가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면 차트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재조정한 거하고 범위를 지정한 거하고 계열을 삭제한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리고 색깔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틀린 거로 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 없으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뭐라고 20대 30대 진료 기록 현황 저 위에 제목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 엔터를 탁 치면 들어가요. 이렇게 직접 이 안에서 클릭하고 글자를 쓰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크기를 20으로 더 커졌네. 그 다음에 잠깐만, 접수번호가 왜 아직도 살아있대? 접수번호가 아직도 살아있지. 자, 그 다음에 주사비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네요. 녹색 계열로 되어 있는 거. 얘를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래요? 꺾은 선이 무조건 표식 있는 꺾은 선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이거 아닌 다른 거 나온 적은 없어요. 꺾은 선은 무조건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꺾은 선을 선택하면 알아서 글로 가요. 이렇게 해서 요거로 바꾸래죠. 진료비 맞죠? 주사비? 주사비가 지금 꺾은 선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세로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가 시험에 주로 나오죠. 원형 그래프나. 근데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표식이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누적 꺾은 선도 있고,
뭐 100% 기존 누적 꺾은선도 있고 종류별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표식 있는 꺾은선형 외에 다른 게 나온 적은 없다고. 꺾은선이라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꺾은선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순간 알아서 글로 가요.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꺾은선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례는 위에다가, 위쪽에다가. 그 다음에 테두리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형 서식에 가서 이 테두리 스타일은 몇 포인트? 3포인트. 그리고 둥근 모서리. 그렇죠? 이건 아주 단순하게 나왔네요. 뭐. 어떤 거? 가로요? 아니 가로에 김시영, 이은선, 신서준, 김수혜 이거 어떻게? 다시 볼게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접수번호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왜냐면 접수번호로 블럭을 잡다 보니까는 접수번호가 여기 1, 2, 3, 4, 5가 들어갔어요. 이 접수번호 데이터는요 1, 2, 6, 7, 8, 9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밑에는 1, 2, 3, 4, 5가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름을 잡아가지고 얘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차트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뭐 다 넣던 빼던 산 거 나중 문제고. 그런데 차트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차트를 만들면은요 밑에 번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범위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지 뭐. 범위를 잘못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1, 2, 3, 4, 5가 보기 싫고 이 1, 2, 3, 4, 5를 보기 싫은 거는 이름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이거 접수번호를 어차피 여기 접수번호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빼버려야 될 테고 여기 접수번호는 제거할 거고 여기는 1, 2, 3, 4, 5 대신에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름이 들어가요. 이렇게. 원래 차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지. 주로 뭐였어요? 제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나이를 빼시오. 그럼 나이만 빼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이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접수번호로 이렇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접수번호는 빼고 접수번호는 이제 쓸데없는 거니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김은선, 장성아, 신서준 이렇게 4명인가요? 김시혁서부터인가? 김시혁, 이은선 이렇게 4명인가요? 4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뭐 제목이야 뭐 우리가 다시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아까 20이라 그랬죠? 2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쪽에다가 올려놓고요. 테두리선은 3포인트로 둥글게 처리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이 나온 거죠. 꺾은 선으로 바꿔주면은 뭐 자연스럽게 되고. 근데 이 꺾은 선이 어쩔 때는 꺾은 선에 보면 요 표식 있잖아요. 표식이 네모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원형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요것도 표식을 요거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 제공한 거로. 예. 그래서 답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좀 기존에 우리 연습하던 문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1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6쪽에 보면 인적사항 누락 및 잘못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검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건 우리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인적사항 잘못 입력하면 문제 접근을 못하니까. 예.
그 다음에 암호는 이제 문제 요구할 때 우리가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46쪽에 지금 앞에 유의사항 읽어드리는 거예요. 답안의 파일명은 지정된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저장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험 시작하면 자동으로 이 파일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저장만 누르면 되는데 저장을 안 하셔도 자동 저장이 돼요. 내가 처음부터 저장하는 거라면 내가 저장을 해줘야 되지만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외부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C 드라이브 OA라는 폴더 안에 있나 봐요. 우리는 D 드라이브에 있는 그 연습할 때 우리가 여기서 불러왔잖아요. 열기 눌러서 섹션에서 불러왔잖아요. 섹션에서 외부 데이터를. 그게 아니라 C 드라이브에 가면은 OA라는 폴더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 순서를 밑에 기본 작업 3번, 2번,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하고 2번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시트를 하나 빼버린다거나 그러면 그냥 빵점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죠. 실수 삭제했을 경우는 다시 붙여요. 시트가 1,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인데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기본 작업 2가 앞으로 와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시험이 끝나버리면 이 사람 건 0점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구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실수를 지우면 시트를 모르고 내가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삭제하면 기본 작업 2번 시트만 점수를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시험 자체를 0점 처리하겠다 이거죠. 실격 처리하겠다 이거죠. 또 여기다가 중간에 이런 시트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시트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이것도 0점 처리하겠다 이거죠. 실격 처리하겠다 이거죠. 있는 거 갖고 해라 이거지. 그대로 두고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답안은 요구한 셀에 입력을 해야 돼요. 아무데나 막 입력을 해서 하거나 그러면 점수를 안 주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셀의 이동, 수정, 삭제, 변경 등으로 인해서 셀의 위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채점 대상에서 그건 제외시킨다 이거지. 그건 0점 처리하겠다 이거지. 그 부분은 그건 빼버리겠다 이거죠. 5점짜리 문제를 만약에 건드렸다 그러면 그건 점수 안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형 및 개체 차트의 개체가 중첩되어 있거나 동일한 계산 결과 시트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 점수는 다 빼버리겠다 이거죠. 나머지는 있는 값 그대로 해라 이거지. 그대로 해라. 저장 기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알아서 저장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자동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자동 저장.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감독관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동 저장이 안 되니까 수작업으로 저장을 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아마도 자동 저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40분이잖아요. 카운터가 돌아요. 화면에 여기 시계가 보입니다. 엑셀 화면 위에 떠 있어요. 카운터가 39분, 38분 몇 초 계속 카운터가 돌아갑니다. 제가 0이 딱 되는 순간 컴퓨터가 딱 자동으로 멈춰요. 그 전에 나오시는 게 좋은 겁니다. 딱 카운터 0 되는 순간 컴퓨터가 멈추면 탄식 소리가 한꺼번에 쫙 들리죠. 이렇게 경험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아. 5분 남겨놓고 미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건데 많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연습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떨려요. 자, 03번 문제 40-954.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력 작업하는 건 하지 마시고 기본 작업서부터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 2번에 나와 있는 뭐 첫 번째 줄 블록 잡아서 병합하는 거, 그 다음에 글꼴 바꾸고, 이거는 뭐 이제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굴림체 18 굵게. 그 다음에 A에 16부터 2에 16 그리고 여기 2개 이렇게 해서 얘도 병합하고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6번 요 수도권을 한자로 바꿔 H17에 메모 삽입하라네요. 총 판매액 한 칸 띄고 합계. 그 다음에 글꼴은 맑은 고딕. 여기는 맑은 고딕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목과 본문이라는 의미 때문에 안 되고, 맑은 고딕. 크기는 11, 굵게. 노란색. 채우기 색이 돼요? 자,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동 크기. 채우기 색깔은 노랑. 여기선 안 되니까 천상 서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변하겠네. 그 다음에 A3부터 H17까지는 테두리선 읽으면 되고. 메모 항상 표시되도록 항상. 그거 해야죠. 메모 표시 숨기기. 이건 눌러주면 되고.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시면 항상 표시가 되죠. 자, 셀을 선택하고요. 글자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글자를 선택하면은 글꼴만 나오고요. 테두리선. 얘 테두리가 있잖아요. 겉테두리. 컨트롤 1번 누르면 맞춤에 가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어요. 도형도 그래요. 도형도 맞춤. 예. 맞춤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메모 서식을 삭제해버리려면 어떻게? 예? 삭제해버리려면. 얘요? 예. 오른쪽 눌러서 삭제. 불필요한 거 그냥 오른쪽 눌러 삭제해버리시면 돼요. 본래는 검토 탭에 있어요. 검토 탭에 가서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해결되니까.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와우, 뭐가 많네요. F4부터 여기만 갖고 따지라는데, 그러니까 행 전체가 아니죠. 상위 10%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래요.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규칙 상위 10% 여기 있네 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우리가 세 규칙에 가서 지금까지는 수식 들어갔잖아요. 아니 선생님 상위 저 있나 또. 거기에다 상위 여기요? 네 저기. 아니 그 위에. 네. 예, 여기 10% 하면 10%고 이거 빼면 10개고. 그게 여기도 있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 아니라 줄이면 5%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과거엔 탑 10이라고 그랬어요. 탑 10. 그 퍼센트인지 아닌지 선택하면 되고.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예. 랭크함수 써가지고 어디? 20개잖아요 지금 목록이. 이 데이터가요. 20개 랭크함수 해가지고. 랭크 함수? 랭크 함수를 왜? 조건부 서식인데? 조건부 서식이니까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는 거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거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굵고 기울임 이거죠? 예. 색깔은 없는 거죠? 바뀌어요, 알아서. 아까는 색깔이 있던 거를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잠깐만.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상위 또는 하위 값만? 그래서 10% 이거죠? 여기 가서 굵은 기울인 꼴이죠? 얘랑 같은 거죠, 지금요? 예. 그 책에서는 지금 이거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어느 자격증 시험에는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거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자격증이 있어요. 모스라는 자격증 들어보셨어요? MOS? 그 자격증은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아까랑 얘랑 결과는 같지만 상위 또는 하위값만 서식정하시오. 이거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로 안 하고 그거로 하면 틀린 거로 처리해요. 또 그런 시험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일단 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0%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답이 된 거지 뭐. 자, 인덱스 함수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어디에 여기다 쓰는 건가? 뭐 이거 복잡해. B3부터 E6까지 E6까지의 지역 코드와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에 도착하는 거죠. 그럼 부산은 이게 출발인가? 이게 출발이든 이게 출발이든 출발 어디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그럼 부산에서 출발하니까 3에서 출발하는 거죠. 부산이 세 번째 줄이잖아. 세 번째 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산에서 목포니까 요거죠. 요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거든. 얘를 찾으려고 보는 건데,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는 인덱스 이 범위 중에서 어디?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이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 세 번째 줄이라는 건 부산이다라는 거지. 부산이 세 번째 줄이잖아요. 목포는 뭐야? 네 번째 칸이잖아요. 네 번째 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Hlookup을 이용해서 부산은 3이요, 목포는 4라는 걸 찍어라 하는 거지. 여기 3 대신에 Hlookup으로 부산 거를 찾고 4 대신에 Hlookup으로 목포 4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제에서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서 Hlookup 어디? 부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서 찾으시고 F4번께 눌러도 돼요? 안 눌러도 돼요?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얘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니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 계산할 때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죠? 두 번째 거, 정확한 거. 이것이 이제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건 뭐야? 요게 G10이 아니라 H10이겠죠? H10. 목포 거. 그것만 바꿔주면 되지 뭐. 자, 메모장에다 놓고 본다면은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이거였죠. 이거.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요게 이제 3이고 4라는 게 요게 4가 된 거잖아요. 이 Hlookup이. 그래서 답을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인덱스는 그런 건데, 인덱스에다 Hlookup이 두 번이 들어가니까 길게 나온 것 뿐이죠. 별것도 아닌 게. 평가 문제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건 뭐야? 1등, 2등, 나머지는 공백. 이거네요. if, count if, rank, sum if.
카운트 if도 필요 없고 sum if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추수가 제일 좋은데 추수가 없으니까 두 번 물어봐야지 뭐. 는 if 누가? 네가. 잠깐만, 네가가 아니라 랭크 요 점수가 여기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이것이 1등이면 최우수가 되고, 아니면 또 물어봐야 되겠네. if 랭크 누가 총점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아서 결과가 2등이면은 우수, 그것도 아니면 빈칸. 이거네요. 길게 나온 것 뿐이에요. 너 1등이니? 물어보는 거죠. 1등이면 최우수고, 아니면 너 2등이니? 물어봐서 2등이면 우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거지 뭐. 랭크 함수는 되게 편한데, 그러니까는 는 랭크 가로 랭크 함수가 아니라 추수 함수를 쓰면 랭크 함수 써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 빈칸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줄이죠? 10줄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어려운데. 더 어려워. 그럼 이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동원한다면 if 에라 이러면 되고, if 에라 쓰면 이렇게 하면 되죠. 1등, 2등까지는 요거로 끝내고 나머지 등수는 다 빈칸이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네. 응? 그러니까는 지금 10명이 시험 봤으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100명이 보든 1000명이 보든 간에 1, 2등은 최우수, 우수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등수 3등서부터는 빈칸으로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쉽지. 100명이 시험 보든 1000명이 시험 보든 이렇게 써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이건 안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수가 적으면 상관없는데 개수가 많으면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여기서 문제지 if가 안 쓴 거죠. 여기서는 이거 쓰면 틀린 거죠, 당연히. if에라 함수가 없으니까. if하고 랭크만 써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고. 다음 문제. 납부 현황. 뒷섬은 아니고요. 여기 숫자가 있어요. 숫자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D카운트 A를 써야 되겠죠. D카운트 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는 D카운트 A, 데이터에서 데이터 전체 블럭 잡아서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납부든 미납이든 뭐라고 글자가 들어있는 걸 세는 거잖아. 빈칸만 아니면 세면 되잖아요. 조건은 뭐라고요? 성별이 여, 이거지 뭐. 세 사람이 나왔네요. 4번 문제는 뭘까요? 마지막 문자가 1이면 2면 3이면 인덱스는 그런 거 아니었죠. 인덱스는 아까 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거잖아요. 인덱스는 아닌 것 같고.
추수는 뭐예요? 추수. 오, 추수 좋다. 추수밖에 없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자니까 오른쪽에서 한 글자 잘라야 되잖아요. 레프트는 아니잖아요. 라이트 함수 써야죠. 오케이. 얘는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그리고 성별 사원 코드에 컴마 한 글자. 그래서 그게 1이면 과장, 2면은 대리, 3이면 사원. 그런 거죠? 1, 2, 3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지정해 줄 땐 참 편한 거예요.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고를 때는 막 10개 중에서 골라라 이러면 막 힘들지만 그렇게 쓰면 뭐 와우, 80점대 인원수를 계산하라고 나왔어요. 80점대. 80점대라는 건 뭐예요?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주면 되죠. 80점 이상 되는 사람, 90점 이상을 포함한 사람들 거를 다 합 인원수를 세서 90점 이상 점수 되는 걸 빼버리면 80점대 거만 남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했던 기억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은 count if s는 뭐? 100%로. 지금 인원수를 각각 인원수를 계산해서 sum if s도 아니죠. average if s도 아니죠.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와, 그러면 한번 써보죠. 뭐 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얘야. 는 count if s인데 첫 번째 조건이 여기죠. 여기 첫 번째 조건이죠. 그렇죠? 이 조건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점을 일단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를 할 의미가, 빼기를 해야 되나요? 빼기? 근데 그거에 이거 수학 가까겠죠. count if에서 count if를 쓰면 뭐예요?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면 되잖아요. count ifs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빼도 되는데 이 첫 번째 조건은 이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범위에서 (90점보다) 작은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80점 이상과 90점 미만의 걸 찾으면 80점 거면 딱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제시법으로 딱 계산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명자 붙이라 그랬나요? 여기다가 명자 붙이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맞네요.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count if를 써가지고 빼기 이렇게 했잖아요. 예전에는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뺐단 말이에요. 80점대만 나온 거지. 근데 count if s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조건을 한꺼번에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을 빼주니까는 80점에서 90점 미만까지 범위 내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답을 찾은 거고, 이건 각각을 계산해서 빼는 거고. 과거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요. 지금 문제는 count if s로.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얘를 S자 붙이면 안 되나?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왜 그래? 갑자기 막 이래도 답은 똑같을 게 나올 거예요. 똑같은 답은 나와요. 예. 이거는 뭐 그대로 제가 답을 올려 드릴 테니까는 인덱스 함수가 147쪽에 1번 문제 아니 2번 문제인가요? 그만 if 랭크 2번 문제 3번 문제는 납부자수 이건 안 했죠? 최우수 안 했고 과장사원 최우수 이게 다 2번 문제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 이제 3번 문제죠? 4번 문제고 이게 5번 문제죠? 방법은 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거 분석 작업 한번 가볼게요. 부분합 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다 놓고 뭐 하라고요?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나요? 정렬하면 되죠. 뭐 지역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하면 돼요. 그러면 가나다 순회에서 쫙 모일 거고요. 부분합에 가서 그룹화 항목은 지역이 그대로 지정이 됐네요. 첫 번째 거라서. 그래서 매달 합계에 대한 합계 구하고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꾸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 되지 뭐. 아까 너비가 이렇게 꼬여버렸단 말이에요. 글자가 안 보이죠? A와 B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펼쳐주세요. 그건 뭐라고 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좀 글자가 안 보여서 가려지는 바람에 너비만 좀 조정했어요. 자,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이거네. 시급 5,500원씩 받으면서 10시간 죽어라고 일했더니 55,000원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시급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근무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금표 합계란에 공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식을. 이 중에 하나는 공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얘를 클릭해주면 되죠. 공식 자리를. 그리고 나서 블록 잡고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 이때 행은 시급이죠? 열은 시간이죠? 확인 누르면 하루 10시간은 하루 10시간이란 말이 아니라 한 달에 10시간이나? 하루 40시간 일을 못하잖아. 주 40시간 일하고 8,000원씩 일하면 32만원. 이게 주죠, 주. 월이 아니라 주.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데이터 표 이용하는 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자. 요 자리는 반드시 는 해갖고 공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블럭 잡아서 표에 가서 이때 행은 줄이니까 줄에는 돈 얘기 나왔고 칸 시간이 나왔으니까 확인 누르면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숙달되면 10초도 안 돼서 답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잡고 는 해주고 블럭 잡고 표에 가서 클릭 딱 확인.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자, 매크로.
합계 구하는 거니까 근무연수는 빼야 돼요. 요렇게 블록 잡아서 어디 갔냐, 수식에 가서 홈에 가서 이거 합계 눌러도 되겠죠. 이렇게 합계 나올 테고, 이렇게 해놓고 합계를 누르면 근무연수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블록을 아예 잡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편하죠. 그 다음에 H14부터 여기에다가 컴마 찍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삽입해 가서 웃는 얼굴 어디에다가 B13 C14까지. 그래서 요걸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이때 매크로에는 합계. 웃는 얼굴에는 글자 안 써줍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기록 확인. 자, 블록 잡아서 자동합계 딱 들어가고 기록 중치. 여기서 눌러도 되고 여기서 눌러도 되고. 그러면 얘를 클릭하는 순간 착 합이 나가고, 그 다음 해 23서부터 이렇게 블록 잡아서 매크로를 지정해 주는데, 여기는 쉼표 블록 잡고 컴마 찍어주고 끝. 그리고 매크로 중치.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자, 그래서 요거 눌러주면 합계 나오고, 요거 눌러주면 컴마 찍기. 네? 글자를 쓰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일반적인 아까 보셨던 요 함수 같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지정을 할 때 도형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웃는 얼굴에는 합계 매크로를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얘를 클릭하면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거지, 합계 매크로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빈 도형을 작성할 때는 글자를 쓰는 게 주로 나오고, 웃는 얼굴이나 햇님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데는 글자를 안 쓰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문제예요. 지금 유형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또 처음 보는 거죠. 20이라는 숫자에 가서 위아래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동메달을 블록 잡아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동메달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최종 순위. 틀렸다. 차트 제목 넣어주고 나서 여기다가 는 A의 첫 번째인가요? 는 A의 첫 번째인가요? 이렇게? 예. 이래야 들어가죠. A 첫 번째 셀하고 연결시키라 그랬죠? 제가 저번에 는 하고 A 첫 번째 쓰는 바람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는 하고 A 첫 번째 클릭하면 들어가는 거로. 예? 다시 보세요. 차트 제목 넣었잖아요. 자, 차트 제목에다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 줄에다가 는 하고 제목 라인을 클릭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표에서 어떻게 했어요? 는 하고 수식셀을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는 하고 얘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나도 너랑 똑같다 이건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는 하고 얘를 클릭해주면 이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에 알아서 가겠다 이거지. 근데 만약 여기가 최종 순위가 아니라 88 올림픽에 고치잖아요. 그럼 알아서 얘도 고쳐져요. 제목에 따라가는 거잖아. 여기다 공식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글자가 고쳐지면은 얘도 제목도 따라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는 얘 따로 썼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동으로 따라가게끔 명령을 걸었으니까 이 제목의 글자가 바뀌면 여기 안녕이라고 쓴다 그러면 제목이 알아서 바뀐단 말이지. 자, 그 다음 세로 갑축 컨트롤 1번 주 단위를 얼마? 10으로 바꾸고 가로 축값을 얼마로? 20으로 바꾸고. 그럼 2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매달려요. 20보다 큰 놈은 위로 가고 20보다 작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20은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지 뭐. 이건 우리 처음 나온 문제 같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지에 보면은 가로 축값을 25로 지정하고 여기 있는 대로 산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이 축 서식 매뉴얼판에 있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20으로 뜯어 고치는 내용이.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축값을 20으로 바꾸라고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요거 클릭하고 여기다가 레이블 추가하고 올라갔네 뭐 밖으로 알아서 올라갔네. 범례는 어디로? 아래쪽.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에 가서 어떤 거? 색 윤곽선 어디야? 강조일이죠? 그럼 색 윤곽선 이건가? 강조일. 예. 바꾸려는 거죠. 어렵지 않게 바꿨어요.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제목 라인 고쳐주는 거하고, 예, 이 축값에 대해서 20을 기준으로 우리가 위아래로 펼치는 거하고. 어떨 때 좋아요, 이거는요? 커트라인 문제, 커트라인. 시험을 봤는데 75점을 커트라인을 잡았다. 그럼 커트라인을 75로 만들면 되지. 그럼 75보다 높으면 올라갈 거고 75보다 낮으면 다 내려갈 거고 그 위에 있는 것만 걸러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뽑아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조금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좀 더 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155페이지 F형. 자, 우리 쉬는 시간 안 가졌죠? 여러분들 편에서 다녀오셨어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공 04번 문제입니다. 04번 문제. 4908$8. 매크로 보안 경고 떴네요. 저는요. 자, 입력하는 건 생략하고요. 2번. 기본 작업 2번 들어갈게요. 지금 F형 말하죠? 예. 4번, 04번. 여기 문제가 0102, 03, 04 이런 식으로 나가 있어요. 05까지는 우리 책에 지면에 표기가 되어 있고 06서부터는 파일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쇄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 파일은 되어 있으니까 파일이 없어요. 파일이요. 우리 그 길버커말 2급에 가면은 관연도 문제
최신 기출문제 여기 PDF 파일로 있거든요. PDF 파일로 나와요? 얘를 열면은 아크로 리더라고 하는, 아크로벳 리더라는 파일로 열어야 돼, 프로그램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요게 지금 이제 이게 06번 문제죠. 이게 06번 문제. 예, 그리고 문제 있고 밑에는 이제 해설이 있고, 해설이 있는데 이걸 인쇄하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냥 요 상태로. 그리고 이 파일 보랴, 이 화면 보랴, 엑셀 화면 보랴 힘들겠죠. 근데 엑셀에 이거는 볼 수가 있는데 엑셀로 작업할 수 있나요? 엑셀은 여기에 06번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아까 그 파일에 들어있는 이 문제들이고요. 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올 때 2015년도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인쇄해서 드릴 거예요. 예. 오늘 공사 다 할지 모르겠는데 공사본 문제 하고 공업본 문제는 다음 주에 하든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문제집 가져온 것 갖고 하고, 또 다른 문제집 또 제가 준비해 올 테니까는 여기 있는 06번서부터는 안 할 거예요. 05까지만 할 거고,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게 되게 이 아도비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 안 열리죠. 열렸는데 예. 저는 그 엑셀 파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거기는. 그게 뭐냐면 여기 6번서부터가 그거예요. 6번서부터가. 예. 자, 156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까지는 병합을 하고, 휴먼 예체라고 하는 거로 그냥 쓰고 엔터 쳐버려도 돼요. 이 안에 고르지 말고요. 그냥 휴먼 예체라고 쓰고 엔터 쳐버려도 돼요. 예, 그 다음에 17. 17이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17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 다음에 굵게 두 줄 밑줄짜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4부터 H4까지는 굴림체 됐고요. 그 다음에 표준색 파랑, 표준색 노랑, 그냥 클릭하면 되겠네. 노랑 맞으니까요. 그렇죠? 예. 가운데 맞춰.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P5부터 B13, P5부터 B13은 문구명, C5부터 C13, E5부터 E13, G5부터 G13, H13.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가고 뒤에다가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블럭 잡아서 테두리선, 제가 그냥 바로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클릭하지 않고 고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이게 선택돼서 있는 거잖아요. 새로 할 때는 이게 선택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르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골라져 있었으면 그냥 바로 클릭해도 되죠. 네. 자, 기본 작업 3번. 뭐야 이건? H16부터 이만큼을 복사해서 B2에다 클릭하고 연결할 그림 붙여넣기를 하라는데, 붙여넣기 화살표에 들어가면 그림 형식으로 그리고 원본은 어떻게 하래요? 원본은 건들지 말래요. 어느 시험은 이 원본을 삭제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근데 여기서는 원본은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니까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연체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데이스 360인 것 같은데 는 데이스 360 예정일, 반납일 곱하기 얼마? 100원씩. 하루에 100원인가 봐요. 이번 문제는 이게 뭐야? 1번 문제는 뭐 어렵지는 않은 건데 2번 문제는 와 이게 뭔 얘기예요? 필기, 실기, 면접이 각각 70점 이상이면서 각각 이상이면서 합도 200 이상이어야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는 if 엔드를 다 집어넣어야죠. 필기가 몇 점 이상? 70점 이상. 실기가 얼마? 70점 이상. 면접이 얼마? 70점 이상. 그리고 sum. 이 세 가지 sum이 250 이상.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진급 아니면 뭐 공백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156조 2번 이렇게 들어간 거죠. 함수가 if, and, sum 이거는 뭐 지금까지 뭐 항상 나오던 문제 유형인 것 같아.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예. 이상 70점 할 때 어떤 거는 다운표를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나오는데 그거? 아 조건을 걸 때요. 네, 어떤 거는 다운표 나오고 어떤 거는 안 나오고. 아 이런 경우입니다. 조건에서 거는데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를 주고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는 count if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필기 점수 중에서 70점 이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할 때는 I3부터 I11까지 I3부터 I11까지 범위 중에서 따옴표에다가 그 하나 갖다 70 이렇게 걸었죠. 그러니까는 조건부를 정해줄 때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할 때 이런 조건을 걸 때는 따옴표에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if 같은 경우에는 는 if i의 세 번째 값이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합격 아니면 뭐 불합격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는 따옴표 안에다 안 넣어요. 얘를 따옴표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냐고 혼자서 외롭잖아. 근데 지금 위에 거는 컴마로 구분했잖아요. 컴마로. 그러니까 좌우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따옴표로 넣어주는 거고 여기는 네가 쟤보다 어쩌고 저쩌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럴 땐 따옴표가 안 들어가요. 요게 좀 그러네요 진짜. 예. 어떨 땐 따옴표에다가 조건을 써도 이거 조건이고 이거는 묻는 거죠. 야 너 70점 이상이야? 하고 묻는 거잖아. 두 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직접 대상을 선정. 얘들 중에서 70점 이상인 게 몇 개 있느냐 물어볼 때는 컴마로 구분해 놨잖아요. 좌우를 구분해 놨잖아요. 구분했을 때는 따옴표를 쓰고 얘는 좌우를 구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항목에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안 하고요. 대신에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요. 는 if
i의 세 번째 셀이 홍길동이니 글자냐 물어볼 때는 그럼 맞다 틀리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글자를 물어볼 때는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게 따옴표를 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i 세 번째 값이 홍길동이니 묻는 거죠. 그럼 홍길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얘를 홍길동이라고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지정해 줄 수 있잖아. i의 세 번째 셀이 홍길동이냐고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2의 세 번째를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면 너 홍길동이니? 라고 하는 건 뭐야? 너 92점이니? 라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위에 거랑은 서로 의미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홍길동이라고 이름 지정해준 값하고 같으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너는 이건 위에 거는 뭐예요? 네 글자가 네 안에 들어있는 값이 홍길동이냐? 이런 뜻이고. 의미가 서로 좀 다른 거죠. 뭐 공방에 다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왜 공방에 있는 거 안 보시고? 자, 3번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총 개수를 상대당 개수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근데 목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개고 괄호 안에 15개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int 개수를 상대로 나누면 이게 몫이에요. int를 안 취해주면 뭐가 돼요? 얼마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데 int를 취해주면은 소수점 이하가 잘려버리니까. 그리고 &% 결합해서 모드 해서 요거 콤마 위에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몫이고 요건 나머지니까 요 뒤에는 또 &로 얘를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요 앞에는 또 얘가 들어가야 되고 결합하는 거죠. 뭐 이렇게 결합하는 거. 짜깁게 하는 거죠. 뭐. 이게 몇 번 문제다? 3번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몫이고 이거는 이제 몫이고 괄호 안에 나머지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누른 줄 아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요. 컨트롤 D 누르면 착 복제가 돼요. D. 컨트롤 A는 뭐예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굵게.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D는 복제. 컨트롤 E는 컨트롤 E가 있나? 컨트롤 F는 찾기. 컨트롤 H는 바꾸기. 뭐 컨트롤 X는 잘라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컨트롤 P 인쇄 이런 거. 그냥 해보세요. 댁에서 블록 잡고 뭐 컨트롤 C를 눌러보고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 이번 건 뭐예요? 가족수당 더하기 기본급부터 더해야 되겠네요. 기본급 는 기본급 더하기 가족수당 직위수당 더하기 가족수당이라니까 H로급 써야 되겠네. 뭐 천상 이 글자를 이 표에서 찾아서 두 번째 거 찾으면 되겠죠? 이름 뭐야? 이름은? 그러면 이거는 기본급이죠? 기본급이거든. 그럼 이렇게 좀 뭐가 돼요? 3 쓰면 뭐야? 직위수당이죠? 그 더하기
요거 해주면 되잖아. 가족수당. (4번은) 이건데 요거는 기본수당, 요거는 가족수당, 직위수당, 요거는 가족수당. H출력값 똑같은 거를 두 번 쓰는 거예요. 예. 5번 문제는 이게 뭐야? if에라 추수 랭크. 아까 우리 if에라 추수 랭크 이런 거 했었죠? 요대로 쓰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5번 문제. 는 if에라. 여기에 추수를 써서 랭크를 써서 누가 D3이 D3부터 D3이 아니지 D33에서 D42까지. 근데 달러가 송송 들어가야 되겠죠? 분수가 1등이죠? 요거에 의해서 1등이면 뭐라고?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음상. 4등이면 동상. 나머지는 뭐? 공백. 이러면 되겠네요. 한번 내가 써보면 이렇게 됐네요. 뭐. 네. 자동차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훑었잖아요. 이렇게요. 그거 똑같이 그냥 블록 잡아서 컨트롤 T 해도 되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조금 더 마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지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 또 해볼 테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